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8월 올게 왔습니다. 저평가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8월에 인수합병을 되게 특이하게 하는 기업이 있어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얼마 전까지 어떤 사업부를 분할할 때는 분할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인수합병 하는 것까지 보니까 이거 조금 수상하다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어떤 기업인지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최근에 좀 길게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으시면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수상한 기업이 뭐냐, 처음부터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KTIS, 우리 KTS라고 부르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죠. 저는 이제 최근에 종목을 볼 때는 일단 무조건 2분기 실적 발표 나온 거 위주로 보고 2분기 실적 발표가 괜찮은 것만 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번 25기 2025년 이제 상반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140억 정도가 나오게 됐고요. 이 전년에 비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무난하게 아마 전년보다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KTS 자체를 되게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었거든요. 나쁘지 않다. 기업이 지금 당장 뭐 오른다라기보다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KT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좀 수상해 보여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최근에 KTS가 HNC 네트워크 지분을 전량 인수를 했습니다. 이 HNC 네트워크가 어디 회사냐? 원래 이거는 이 BC카드의 자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자회사를 이번에 KTS가 전량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KTS가 그룹 계열사 HNC 네트워크 지분을 전량 인수하며 컨택 사업 규모 및 경쟁력 전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은 얘네들도 이제 컨택 센터, 그러니까 전화 오면은 전화 받고 대응해주고 관리해주고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원래 하고 있는 AI 컨택 센터 아니면 컨택 센터를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규모를 키우거나 좀 더 공고히 하는 인수합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더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합병을 한 겁니다. 그래서 KTS는 기존 BC카드 보유 주식 17만 2,851주 및 KT 보유 주식 1,747주를 전량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로 그냥 가지고 왔어요, KTS가. 그래서 금융업종 컨택센터 전문 기업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컨택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누가 왜 인수했지? 좀 수상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당연히 본인 사업이 좀 더 잘 컸으면 좋겠으니까, 본인의 이 컨택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이 많은 사업부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고, 뭐 금융업종에 더 깊게 들어가고 싶구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KTS 컨택센터 사업 부분 AI 솔루션 확대에 힘입어서 최대 연간 매출을 경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욕심이 날 수도 있겠죠. 이게 상당히 특이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가 특이하냐면 사실 이 HNC 네트워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이 기업이 뭐 예를 들어 뭐 적자가 나거나 그런가 일단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니까 이 HNC 네트워크 실적인데 뭐 매출액 나쁘지 않고요. 뭐 그렇다고 적자 회사냐? 적자 회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자체로는 뭐 문제가 없네. HNC 네트워크를 산다고 해서, 또는 이 기업 편입이 된다고 해서 뭐 적자가 늘어나거나 또는 기업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겠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판단했고, 그럼 뭐 이게 문제냐? 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얼마 전에 결정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 KTS 안에 있는 광고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타운보드라고 하는데, 이게 간단한 게, 여러분들 혹시 그 뭐
아파트나 이런 데 엘리베이터 들어가면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뭐 광고판 같은 게 엘리베이터 안에 여기서 뭐가 막 나오잖아요. 예, 이게 이제 타운보드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그거를 하던 기업이 이제 KTS 안에 있었는데 KTS가 디지털 광고 사업 부분 타운보드를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물적 분할한다 그러면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 왜? 얘 상장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KTS가 이거를 이제 분할한 이유는 이 KTS가 뭐 물적 분할해서 중복 상장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고요. KTS는 확보한 타운보드 주식 100%를 매각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던진다는 거죠. 이거 우리 사업부랑 사실 뭐 시너지가 날 것 같지가 않다. 왜냐면은 우리는 컨택센터 중심으로 하고 AI 컨택센터로 나아갈 생각인데 뜬금없이 광고 사업 이거 우리가 들고 있긴 하지만 우선 이건 효율이 없어. 그래서 그냥 사갈 사람 있으면 사가 하면서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운보드의 디지털 광고 사업 부분은 지난해 5,595억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뭐 매출액만 보면은 적은 한 회사가 아니죠.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회사의 분할을 통해 KTS는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팔아서 그 돈 있으면 그걸 차라리 뭐 AI 컨택 센터나 뭐 KT AI 쪽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낫지. 굳이 광고 사업 하는 게 낫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운보드는 지분 매각을 추진해 재무 구조 개선을 도모할 것이다. 사실 주주들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 지금 주 사업에다가 더 힘을 쏟겠다는데 중복 상장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KTS 핵심 사업에서 벗어나는 사업은 분할 매각하고 지금 메인은 지분을 인수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보통 기업이 매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이 비상장일 때 상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를 지금 당장 좀 크게 키우고 싶을 때, 지금 이 기업의 가치를 한번 이 점프업을 시키고 싶을 때마다 뭘 하냐면은 기존 사업은 크게 키우고 규모를, 기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비핵심 사업은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 메인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실적 최대치로 키워놓고 이렇게 잘 다듬는 과정이 제 생각에는 KTS에서 보이고 있어요. 대체 이 KTS를 가지고 뭘 할까? 왜냐면 KT에서도 KTS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누구한테 던지거나 누구한테 뭐 매각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기업을 너무 지금 이쁘게 도자기 다듬듯이 필요 없는 사업부 제끼고 필요한 사업부 넣고 기존 메인 사업부 더 키우고, 좀 이런 모습이 이게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 나오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드는 거죠. 근데 이 타운보드를 일단 매도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광고 사업부가 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매출액이 아까 580억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돈 잘 버네라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KTS는 사업 다각화와 동시에 디지털 광고 사업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KT로부터 해당 사업부를 양수했습니다. 가져와봐, 내가 한번 잘 해볼게. 근데 이후에 KTS는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통해 디스플레이 설치 대수를 기존 10,000대에서 50,000대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잘한 거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22년 타운보드 TV 등이 포함된 KTS의 기타 부분 영업이익이 2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키워가지고 돈을 조금 벌긴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023년도에 2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고, 그 다음에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은 500억 정도 났지만 이 당시에 이제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20억까지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타운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적자가 나고 이 사업부에서 KTS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광고 사업이랑 크게 영향도 없고 그냥 갖다 털어버리는 게 낫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KTS에서 타운보드를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매도함으로써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플러스인 기업을 또 추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쁘게 쓰다듬고 있고 왜 이렇게 가다듬는지는
저는 좀 사실 이게 좀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KT의 비핵심 대수술입니다. 이제 KT의 대표가 바뀌고 나서 KT에서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중요한 거에 투자 더 많이 하고 지금 AI 중심으로 사업 투자를 엄청 늘려야 된다라는 기조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T 자회사 KT스는 디지털 광고 사업 부분을 중앙일보에 매각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타운보드. 뭐 중앙일보 입장에선 뭐 손해볼 건 없죠. 그래서 매각 금액은 532억 원에 매각을 했는데 뭐 사실 잘 산 건지는 모르겠어요. 중앙일보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잘 판 것 같습니다. 500억에 팔았으면은. 그래서 이 KT스가 사업 매각은 김영석 대표 취임 이후, 그러니까 KT 대표입니다. KT그룹 전반에서 진행하는 대대적인 사업 재편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거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필요한 건 집중하고. 그래서 KT는 2028년까지 이제 우리가 ROE라고 하죠.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오냐, 뭐 이거를 우리가 ROE라고 하는데 그 9%에서 10%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중장기 목표를 바탕으로 AIT 기업으로서 사업 구조 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다 팔고 그 돈을 싹 다 AI에다가 때려박고 있습니다. 누가? KT가. 그래서 수익성이 낮거나 핵심 사업과 시너지가 부족한 자산을 과감하게 털고 체질 개선에 나가고 있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업 중 하나가 KT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자나고 사업부 메인이랑 연관도 안 되고 시너지도 안 나고 야 그럼 갖다 팔아 판 거고 야 이거 사업부에 도움되고 시너지나 더 사 해서 지금 KT스가 몸집이 컨택센터 쪽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있고 아마 AI 쪽에 투자가 더 크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자기 다듬듯이 정말 잘 다듬어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기조를 봤을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KT가 얼마나 이 투자의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인력 감축도 늘었고요. 근데 이게 감축한 이유가 뭐다? 투자하려고 인력 감축을 늘렸습니다. 왜? AI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 잘라. 근데 자르면 또 그 나갔으니까 당연히 급여가 안 나가잖아요. 급여를 다시 투자로 태워.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KT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되게 진심이에요. 올해 상반기 이동통신 3사 중 인력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곳은 2,400여 명의 직원이 준 KT라고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2,400명 정도가 인력이 줄었다는 거죠. 뭐 당연히 뭐 은퇴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른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냥 자른 건 아니고요. 네, 돈 많이 지어줬습니다. 물론 혹시나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아니 잘리는데 돈 지어줬다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혹시나 보시는 분들 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KT의 인력이 많이 줄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기준 KT의 직원 수는 14,512명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2,415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4,000명에서 총 17,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400명이 줄은 건 진짜 많이 줄은 거죠. 이게 몇몇 명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R&D 투자비가 가장 많은 곳도 그러니까 인력을 많이 잘랐는데 그 자른 돈 가지고 뭐 했냐. 그래서 R&D 투자비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 3사 중에서 제일 많은 곳이 KT더라. 절감한 인건비를 AI 등 신사업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했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 돈을 가지고 아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오래 쏟아붓고 있냐면 상반기 KT는 연결 기준 1932억 4,900만 원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예요. 1월에서 6월까지. 근데 작년에 1년 이 R&D 비용으로 쓴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반기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KT가 좀 진심이구나 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진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뭐냐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KT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KT스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필요 없는 사업부 다 버리고 필요한 사업부의 덩치만 지금 키우고 있는 상태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025년 들어서 좀 진심을 다해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KTS가 제 생각에는 2023년도에는 그래도 기업 가치를 꽤나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때까지는. 근데 24년도가 좀 조용했어요. 근데 25년도 해가지고 저는 성장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25년도에는 좀 KTS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실적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평가를 좀 일부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 저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좀 두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좀 흐름이 수상하기도 하고, 흐름이라는 거는 인수합병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23년도를 보면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크게 이 인정을 받았잖아요. 24년도 내내 사실 힘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그 구간에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인수합병하고 필요없는 거 털어내고 다 한 겁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2025년도에는 이제 슬슬 우리가 관심을 둬도 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시가총액도 정말 높지 않아요. 실적 대비해서 저는 꽤 저평가된 구간인데 AI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성장을 노려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둬봐도 괜찮지 않을까. 단기간에 뭐 엄청난 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지금 구간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크게 열어놓고 한 요 구간에서 박스권에서 관심을 가지겠다. 이 빨간색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 내가 관심을 두고 대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따라오시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완전 저점이에요가 아니라 어떤 흐름이 나오더라도 나는 지금 기업에 대한 흐름이나 실적이나 다 확인했으니까 크게 부담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하반기에 좀 관심을 더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당연히 분할로 관점입니다. 분할 관점 이해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우주항공,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필요도 없고 쓸 데도 없어요. 저희는 투자자문이 저희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으셔도 되고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저희가 어플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중요한 글을 올라갈 때 여러분들 알림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뭐 알림 허용하시겠어요? 뭐 알림 승인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허용 승인을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중요한 거를 쓸 때 여러분들한테 다 알림이 간다. 이것만 하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100% 무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 설치하시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나 전기차, 자율주행, 우주항공,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 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이제 시장 대응이나 저평가 기업을 좀 정리해드리고 2분기 실적 발표 다음에 2025년 하반기 저평가 기업들 정리해드리는 이 오픈 카톡방을 저희가 오픈을 합니다. 혹시 궁금하다,
뭐 한번 어떻게 참여하나 궁금하다 하시면은 이거 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무료로 장전에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장전에 이것만 보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무료입니다. 100% 무료인데 혹시나 뭐 도움받을 사람 있나 궁금해서 올린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안에 있는 자료는 모두 100% 무료예요. 평생 무료로 제공할 거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열심히 커가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